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이하연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이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중국인의 여행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 기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 주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상륙한 이후에 우리나라 해외 전자상거래 적자 규모가 무려 5조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판매액보다 구매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지금 현재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이커머스 국가는 아마존을 보유한 미국이었으나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인데 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그러면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작년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들의 국내 매출 순위를 보면요. 1위는 미국의 아마존, 2위는 중국의 징동닷컴, 3위 역시 중국의 알리바바, 4위 중국의 핀더더, 5위 쿠팡 순인데요. 5개 기업 중에 무려 3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이커머스는 저가 전략을 앞세워서 빠른 속도로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추월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점점 지배하면서 국내 이커머스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 경합은 규제 중심의 유통 정책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또 국내 중소 유통 및 제조사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세계 이커머스 시장도 중국 업체가 장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중국 최대 유제품 업체 먹류유업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명주 마오타이가 아이스크림을 출시해서 중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할 기업이 그 마오타이와 협업했던 먹류유업입니다. 먹류유업은 1999년 내몽골에 설립된 중국 유제품 회사인데요. 본사는 내몽골의 수도인 후어하우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8대 유제품 기업 중 한 곳으로 국내 유제품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인 회사인데요. 또 중국 농업 산업화에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먹류유업은 2004년에 홍콩 주식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유제품 시장에서 규모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먹류유업의 제품 종류로는 액상우유, 아이스크림, 분유, 치즈 등 다양한 품종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먹류춘전, 요이씨, 쩐거리 등 각종 유제품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먹류의 제품들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등 1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먹류는 해외 낙농 기업들을 현재 인수하면서 꾸준히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경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먹류유업의 지난해 매출은 986억 위안으로 하나로 환산했을 때 약 18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로는 6.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약 62억 위안으로 하나로는 1조 1천억 원이고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계 선두주답게 3년 연속 실적과 규모에서 매년 성장을 이룬 회사인데요. 특히 먹류유업의 브랜드 중에서 메이르시엔이라는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프리미엄 우유 시장에서 선두주자 인 브랜드 있고요. 참고로 탕웨이가 모델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방면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먹류유업의 경쟁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경쟁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낙농 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중국 낙농 회사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회사랑 또 하나 이상의 성을 단위로 사업을 펼치는 회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영향력이 막강하고 또 판매 채널과 사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한 규모 우위와 업계에서 선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류유업이 여기에 속하는 회사이고요. 또 낙농 산업에서 대표하는 기업들의 지역 분포도를 보았을 때 주로 중국 북부나 북서부, 내몽골, 저장성, 그리고 일부 지역은 신장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북부 지역이 목초지가 발달해 있고 또 목장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북부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먹류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경쟁업체가 없을 수 없을 텐데 경쟁업체를 꼽는다면 어느 업체를 꼽을 수 있습니까? 네. 경쟁사는 1위라는 유제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낙농업 회사 계층 중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5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 39개국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거의 95%에 가까운 시장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티몰 그리고 징동닷컴과 협업해서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먹류유업의 향후 전략을 마지막으로 짚어봐 주시죠. 네. 중국의 유제품 시장도 최근에 점점 고급화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먹류유업이 더 영양가 있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고품질 유제품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중국 국내에서 벗어나서 해외 진출도 꾸준히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유제품 회사 먹류유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 전국적으로 산업을 펼치는 만큼 유제품 업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이기는 맞습니다. 중국의 유제품 시장이 점차 고급화되면서 먹류유업도 향후 제품 개발과 친환경 생산에 집중해 소비자에게 친환경 소비를 전파하고 사행태 환경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